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식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입국한 난민 문제로 한 차례 시끄러웠던 일 기억하시죠? 난민이란 주로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극도로 가난하거나 천재지변으로 공궁에 빠진 이재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난민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고 그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몰려든 난민을 수용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난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제주도 난민 수용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계 속 난민의 위치는 어떠한지 지금부터 지식정보TV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UN 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자국 내 유랑민 4천만 명을 포함한 전 세계 난민은 총 6,8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매일 약 4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다는 의미인데요. 주요 발생국으로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63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가니스탄 역시 내전을 겪으며 260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한 생명 위협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좀 더 나은 환경을 쫓아 타 국가로 이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141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 40만 명, 이탈리아가 35만 명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5년 시리아 난민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통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국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난민 수용을 통해 해결하는 동시에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존경을 받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이유에서 난민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주요 난민 발생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펼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난민 문제를 주로 유럽과 그 근방 국가의 일이라고 여겼던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난민 수용. 지난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어납니다. 현재 예멘은 2015년에 시작된 내전으로 많은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약 2천만 명이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국의 처참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자 많은 예멘인들이 모국을 떠나게 되면서 난민은 약 2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왜 그 많은 국가들 중 한국에 오게 된 걸까요? 그것도 제주도예요. 외국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존재하는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테러 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 예멘인들은 무비자 상태에서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었을까요? 제주도에 오기 전 해당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닌데다 난민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난민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체류가 끝나자 다른 국가로 이주를 계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무비자로도 출입이 가능하며 비교적 안전한 데다 난민법까지 제정되어 있는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은 총 561명. 이 중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48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기간 도중 난민 신청을 취소하거나 해외로 출국한 사람 14명을 제외하고 심사는 47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이 심사는 국민적인 큰 관심을 받았고 수용 여부를 둔 여론 또한 다양했습니다. 심사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고 단순 불인정은 56명,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412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불어닥친 난민의 문제, 찬반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파에서는 난민 수용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적 도리로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본국을 탈출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그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고립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선은 우리에게 난민을 인류애적인 관심으로 바라보고 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난민을 거부했을 시 감당해야 할 국제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전쟁을 겪고 궁핍에 시달리고 있을 때 유엔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로부터 많은 원조와 지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발전을 이루었죠.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난민 수용을 거부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한편에서는 난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합니다. 현재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박보경 교수가 쓴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가 부족한 선진국에서의 난민 수용은 노동력 보완 효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난민을 수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난 2018년 6월 처음 난민 수용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을 당시 반대하는 입장의 게시글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 달 만에 70만 명의 추천을 받으며 난민 수용에 있어 국민적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범죄율 증가, 그리고 치안 문제입니다. 그동안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이슬람 출신 난민들을 수용해왔지만 그들로부터 발생한 성폭력,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 테러, IS, 히잡. 이슬람 국가인 예멘의 난민들을 포용했을 때 문화적으로 충동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대비할 수 있을까요? 과도한 난민 지원 정책이 자국민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1인 가구당 43만 2,900원입니다. 이에 더해 각종 의료 지원, 교육 지원, 구직 활동 지원까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생활고를 겪는 자국민보다 외국인 지원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돈을 받고서 한국에 난민을 보내주는 난민 브로커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한 상태로 난민들이 유입된다면 국민적 반감과 혐오 그리고 그로 인한 문화 충돌까지 사회적 분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난민 수용은 그들의 딱한 처지만을 생각하기에 앞서 현실적인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 혼란 문제를 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반대파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우리는 난민 수용국의 입장이지만 과거 대한민국이 비슷한 처지를 겪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이주했던 고려인도 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려인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를 떠돌며 조국과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한고려인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노 알렉산드로 씨의 인터뷰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예멘 난민과 우리의 처지는 똑같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물론 고려인에 관해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가 추가의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야 할 만큼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주 예멘 난민들의 심정을 어쩌면 누구보다 잘 이해할 우리 동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난민 수용 문제를 배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포용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도 난민을 둘러싼 시선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그 찬반 대립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온전히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난민 수용에 관해 평화적이면서도 가급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